디즈니 크루즈 처음 타시는 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것만 피해도 여러분 여행이 더 즐거워집니다. 안녕하세요, 디즈니의 진심인 존입니다. 디즈니 크루즈를 처음 타시면 모르는 것이 많이 있기에 그만큼 많은 실수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실수들을 하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많이 쉐어해 주세요. 첫 번째 많이 하시는 실수 중 하나가 디즈니 크루즈를 너무 늦게 예약을 하시는 건데요. 디즈니 크루즈는 다른 여행과 조금 달리 멀리 봐야 하는 여행 중 하나인 듯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녹화 기준으로 1월인데 2024년 여름 크루즈를 예약하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2025년도 스케줄이 나오면 바로 예약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디즈니 크루즈는 다른 크루즈랑 비교했을 때 비싸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싸게 구매하시는 것이 좋은데 스케줄이 오픈이 된 순간이 그나마 싼 편에 들어갑니다. 간혹 가다가 도중에 싸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기다리기에는 리스크가 크죠. 그리고 막판까지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당장이라도 떠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나쁘지는 않은 듯해요. 그것 말고도 가끔 가다가 프로모션 할 때가 있어요. 언제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게 정기적으로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조금 더 저렴하게 가시려면 성수기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경험상 제일로 비쌀 때가 6월, 7월, 11월 땡스기빙, 12월 크리스마스, 그리고 뉴 이어 시즌인데, 즉 아이들이 방학일 때가 제일 비싸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리면 학교 일주일 빼고 오시는 분들도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방학 중에 가야 한다면 5월이나 8월이 조금은 저렴한 듯해요. 그래도 가격이 나가는 거는 사실이죠. 두 번째 많이 하시는 실수는 크루즈 떠나는 날 그 도시에 도착하는 건데요. 저도 영상에서나 질문을 받았을 때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 비행기로 오실 거예요. 출항 시간이 오후이기에 아침 일찍 도착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만약에 비행기가 딜레이 된다든지 차로 오는데 다른 일이 생기면 그렇게 기다리던 크루즈를 정말 망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루 전에 도착해서 피로도 풀고 다음날 여유있게 준비해서 크루즈로 가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있는 분들은 정신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올랜도를 생각을 하신다면 하루 전날 도착해서 공항 호텔에서 주무시고 다음날 디즈니 익스프레스를 타고 움직여도 되고, 아니면 전날 한국 근처 호텔에서 하루 있으면서 바다 그 비치도 보고 걷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다음날 호텔 셔틀을 타고 움직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변 호텔은 크루즈 손님들이 정말로 많기에 셔틀은 100% 있습니다. 세 번째 많이 하는 실수는 스케줄을 너무 많이 짜요. 이해는 해요. 한 번 가는 여행, 심지어 비싼 여행 뽕을 뽑자 하고 각 포트에서 하는 액티비티를 너무 빡세게 짜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크루즈 여행의 진정한 맛을 모른다고 할까? 조금 여유 있는 스케줄을 잡는 것이 오히려 크루즈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냥 베란다에 앉아서 커피 마시며 밖을 바라본다든지 배 안을 돌아다녀 본다든지 느긋하게 즐기는 방법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나중에 집에 갔는데 우리 뭐하다 왔지? 하면 오히려 추억은 스케줄이 힘들었다고 기억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래도 한 번 가는 거 포트에 도착해서도 많은 것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 포트에 대한 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 포인트인데요. 예를 들어 도착한 곳의 날씨는 어떤지, 어떤 옷을 준비해야 한다든지, 다른 사람은 그곳에서 어떤 액티비티를 했는지, 가족끼리만 나가서 돌아다닐 수 있는지 등등 알아보시고 사전 준비를 하고 가셔야 합니다. 저희들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나갔다가 정말로 위험했던 적이 있어서요. 나중에 구독자가 많아지면 라이브로 썰 풀게요. 그리고 액티비티를 예약할 때 꼭 아주 꼭 나이 제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나이 제한이 있는 액티비티가 많아서 잘 보시고 예약을 하셔야 해요. 다섯 번째는 패스포트를 꼭 챙기셔야 하고 언제 만기가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여권이 없다면 빨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한국에 오시는 분들은 크루즈 때문에 여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오실 때 필요하잖아요. 만기일 확인을 꼭 해보시고 만약에 새로 신청을 해야 한다면 되도록이면 빨리 하셔야 합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은 패스포트 북 대신 패스포트 카드도 사용이 가능하고, 미국 시민권 아이들 같은 경우 출생 신고서로도 사용이 가능하나 되도록이면 패스포트 북으로 모든 가족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서 비행기로 돌아와야 할 때 패스포트 북이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섯 번째는 실수보다는 팁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나름의 구급상자 퍼스트 에이드 킷을 가지고 가는 건데요. 물론 의료진들도 있고 크루즈 안에서도 타이레놀이나 밴드는 살 수 있는데 비싸기도 하고, 배가 항구에 있을 때는 스토어도 문을 닫기에 사용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밴드, 어린이들이 먹을 수 있는 약, 타이레놀, 에드빌 같은 거, 알코올 와이프스나 네오스프린, 장갑, 멀미약, 선크림, 그리고 많이 살이 탔을 때 바를 수 있는 크림은 꼭 한 세트로 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는 배탈약도 꼭 챙겨갔었고요. 7번째는 이것 또한 정말로 중요합니다. 짐을 너무 많이 싸지 마세요. 처음 갔었을 때는 이것도 가지고 가야 되고 저것도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꾸역꾸역 싸서 갔는데 나올 때 짐이 너무 많아서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면 물건을 사게 되는데 얼마나 사게 될지도 모르기에 저는 최소한 가방 1개 정도는 빈 가방으로 간다 생각하고 짐을 싸시는 게 좋습니다. 인형 1개만 사도 아니면 아이들 조그만 가방을 1개만 사도 공간이 많이 먹어요. 특히 비행기로 오시는 분은 한 명당 2개씩 들고 오실 텐데 3분의 2 정도만 채워 오셨다가 가실 때 꽉 채워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은 제 말 꼭 들으세요. 이 부분은 절대 후회 안 하십니다. 8번째는 룸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저도 한번 이용한 적이 있는데 일단 룸 서비스도 이미 포함되어 있기에 별도 지불은 없어요. 그리고 웬만한 음식 다 해줍니다. 만약에 아침은 야식을 먹고 싶다고 하면 바로 전화 한 통화로 룸 서비스를 시킬 수 있는데요. 팁은 어떻게 하면 좋냐? 팁을 줄 필요는 없으나 만약에 주고 싶다고 하면은 현금으로 트레이 안에 저는 넣어 놓기도 합니다. 9번째는 메인 시어터에서 하는 쇼는 꼭 보세요. 한국에서 오셔서 영어를 알지 못해서 그냥 하러 보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단어도 없고 일단 저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기에 꼭 가셔서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에 좋은 자리를 원하신다면 빨리 가셔서 줄을 서야지 여러분이 원하시는 자리에 앉을 수 있고, 어린아이들은 가장자리에 앉으면 쇼를 하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이파이브도 해주기에 좋은 추억이 될 거예요. 10번째는 저도 매번 후회하는 것입니다. 크루즈에 있을 때 다음 크루즈를 예약하는 건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미 나는 다음에도 오겠다라고 하면 크루즈에 있을 때 예약을 하시면 10% 저렴하게 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0% 생각보다 셉니다. 4명 기준의 날짜에 따라서는 최고 1000불 정도 세이브를 할 수 있기에 꼭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직 매년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꼭 그런 날이 오길 바랍니다. 와, 오늘 이 10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도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여러분 크루즈 준비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그리고 많은 분들과 쉐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